반갑습니다. 구름책방의 김상우입니다. 오늘도 새로운 책을 한 권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바로 이 책. 마이클 샌델이 쓴 공정하다는 착각입니다. 10년 전 정의란 무엇인가라는 책으로 우리나라에서도 이름을 꽤 알렸던 마이클 샌델 교수가 새롭게 낸 책입니다. 요새 이 책을 읽어볼까 하는 분들이 제 주변에도 많이 계시더라고요. 구름책방에서도 이 책을 좀 더 자세하게 읽어보는 콘텐츠를 이번 여름에 계획을 하고 있는데, 오늘은 그보다 조금 앞서서 이 책의 전반적인 내용을 소개하는 영상을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최근 공정이라는 단어가 사람들의 입에 참 많이 오르내립니다. 누군가가 특혜를 받는다든지 부정한 방법으로 무엇인가를 얻었다라는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사람들이 아주 크게 분노하죠. 특히 젊은 세대에서 이런 경향이 좀 더 두드러지는 것 같긴 합니다. 예전에는 그냥 세상이 원래 그래 뭐 이런 생각을 하면서 개인적으로 욕하고 말았다면, 오늘날에는 그런 일이 있으면 조금 더 적극적으로 부당함을 알리고 항의하는 모습을 보여주죠. 물론 개인적으로는 공정한 세상이 되는 걸 바랍니다. 저도 당연히 그런 세상이 좋죠. 이미 뭔가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기득권층들이 새로운 자원을 획득하는데 더 유리해지는 것, 이건 이미 사람들 사이에 있는 격차를 더 심하게 만들 뿐이니까요.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부분은,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게 공정한 방법이냐 하는 부분이겠죠. 이 책에서도 집중하고 있는 부분이 바로 그 지점입니다. 이 책 제목인 공정하다는 착각은 우리가 흔히 공정한 방식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실제로는 공정하지 않다는 뜻입니다. 일종의 착각이라는 거죠. 예를 들어 우리가 흔히 시험을 쳐서 어떤 기회를 얻는 건 공정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 책을 읽다 보면 그렇지 않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흥미로운 내용이죠. 책의 서문에서 저자가 끄집어내는 건 대학 입시와 관련된 문제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입시와 관련해서 말이 참 많죠. 그런데 미국에서도 이와 관련된 문제들이 점점 부각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몇 해 전에는 유명한 대학교들과 연관된 대규모 입시 부정 범죄가 적발되기도 했다고 하네요. 요점은 누구를 어떤 대학에 입학시킬 것인가를 결정하는 기준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일반적으로 이런 기준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시험 성적이 좋은 사람이 원하는 대학에 들어가는 게 공정하다. 근데 여기에 대해서 샌델은 조금 다른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실력은 경제적 우위와 구별해서 보기가 어렵다. SAT처럼 표준화된 시험은 그 자체로 능력주의를 의미하며, 따라서 경제적으로 가장 어려운 배경을 가진 학생이라 할지라도 지적인 장래성을 보일 수 있는 시스템이라고 여겨진다. 그러나 실제로는 SAT 점수와 수험생 집안의 소득이 비례관계를 나타낸다. 더 부유한 집 학생일수록 더 높은 점수를 얻을 가능성이 크다. 무슨 말이냐면, 집안에 돈이 많을수록 아이들 시험 성적도 높아지는 상관관계가 발견된다는 겁니다. 생각해보면 그렇게 어려운 내용은 아닙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좀 산다는 집안에 보면 아이가 아주 어렸을 때부터 집중적으로 교육을 시키잖아요. 사교육비로 수백, 수천을 쓰는 집안과 혼자서 공부하는 아이 사이에 격차가 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일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더 높은 점수를 받은 사람이 원하는 대학, 소위 말하는 좋은 대학에 들어가는 건 공정한 일일까요? 시험만이 아니죠. 요새는 전형 방식이 다양해지고 있는데요. 애초에 목표는 그냥 성적만 좋은 아이가 아니라 여러 경험을 가진 아이들을 대학에 보내서 이 아이들이 나중에 사회에 나가서 이 사회의 다양성을 확보하자, 뭐 그런 측면이 강했을 겁니다. 그런데 이쪽에서도 그러니까 다양한 경력을 갖고 다양한 경험을 하는 것도 이 부모의 재산 수준이 높을수록 유리해지게 됩니다. 돈이 많아서 국제 무슨 봉사활동에도 나가고 무슨 대회에도 아버지, 어머니 백을 받아서 쉽게 출전하고 뭐 이런 일들이 우리나라에서도 벌어지니까요. 그럼 과연 그런 것들을 가지고서 대학에 입학시키는 것은 또 공정하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 결과 미국 동서부의 유명한 대학교인 하버드와 스탠포드 대학생의 3분의 2가 소득 상위 5분위 가정 출신이라고 합니다.
미국 동부의 명문대학교 그룹인 아이비리그 대학에서 이 소득 상위 1% 출신의 학생이 소득 하위 50% 가정 출신보다 더 많다고도 하고요. 이 책에서는 대입 시험만을 말하지만 이건 여타의 다른 시험에서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많은 회사들이 입사 시험이라는 것을 통과한 사람에게 취업의 기회를 주지요. 그런데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 시험을 제대로 준비하기 위해서 정말 집중해서 공부를 해야 됩니다. 공부할 범위라든지 분량이 적지가 않으니까요. 그런데 한 사람은 집에서 해주는 충분한 지원을 받으면서 공부를 하고, 또 다른 사람은 경제적 여건이 좋지 못해서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공부를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느 쪽이 더 유리할까요? 그 입사시험은 과연 능력만을 측정하는 공정한 기준일까요? 많은 시험들에서 적은 점수 차로 당락이 결정되는 일이 벌어집니다. 그 시험 성적을 잘 받는 것이 이 일을 실제로 하는데 도움이 되느냐 마느냐, 이건 조금 뒤로 미루더라도 우선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죠. 어떤 사람은 잘 모르는 문제인데 찍어서 93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또 한 사람은 아는 문제인데 실수로 마킹을 잘못해서 92점을 받았어요. 그러면 찍어서 93점을 받은 사람을 합격시키는 게 공정한 일일까요? 실제로는 92점을 받은 사람보다 아는 게 더 적은데도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공정하다고 여기는 시험 성적이라는 것도 온갖 변수들을 감안하면 실제로는 그렇게 공정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 이거 한번 생각해 봐야 될 문제인 것 같습니다. 이 책의 부제는 능력주의는 모두에게 같은 기회를 제공하는가입니다. 앞서서 설명했던 이 성적이 높은 사람에게 더 좋은 자원을 배분해야 한다는 식의 생각이 능력주의의 한 예죠. 어떤 사람이 좀 더 좋은 능력을 가지고 있다면 그 사람에게 좀 더 좋은 보수가 주어지는 게 당연하다란 말입니다. 하지만 앞서 살펴본 것처럼 성적은 실제 능력을 정확하게 반영하지 못합니다. 근데 저자는 이 책에서 이 능력주의의 또 다른 문제도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성공을 한 사람에게는 지나치게 교만하게 만들고 실패한 사람에게는 굴욕을 안겨주어서 장기적으로는 이 사회 공동체를 깨뜨리는 그런 결과를 가져온다는 거죠. 공정한 능력주의 제도를 마련한다. 사회적 위치가 재능과 노력을 반영하게 하자며 되풀이되는 이야기는 우리가 성공 또는 패배를 해석하는 방식에 잘못된 영향을 준다. 재능과 노력을 보상하는 체제라고 생각하는 건 승자들이 승리를 오직 자기 노력의 결과라고, 다 내가 잘나서 성공한 것이라고 여기게끔 한다. 그리고 그보다 운이 나빴던 사람들을 깔보도록 한다. 책엔 그런 이야기도 나와요. 차라리 신분제 사회에서는 어떤 사람이 성공하는 게 그냥 이 사람이 타고난 행운 때문이다. 저 사람이 잘 태어나서다. 그런 식으로 이야기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의 성공은 자기가 잘해서라고만 할 수가 없었던 거죠. 근데 능력주의 사회에서는 성공한 사람은 오직 자기의 능력으로 그것을 얻은 것이라고 생각할 여지가 많아집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이 능력 이외에 이런저런 것들이 개입되지만요. 당연히 자기가 잘해서 얻어낸 것에 대해서는 딱히 누군가에게 감사할 이유도 필요도 없습니다. 내가 잘했으니까요. 오직 자랑스러워해야 할 것뿐이고 내 능력으로 얻은 것을 당연한 권리라고 주장하게 될 뿐이죠. 반면 능력주의 사회에서 실패한 사람들은 게으른 사람 또는 무책임한 사람으로 치부되기 쉽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종종 그런 뉴스 나오잖아요. 아유, 공부를 못하면 저렇게 배달이나 한다라는 식의 이 멍청한 조롱들, 이런 것들을 하는 사람들의 이야기. 이것들 다 이 능력주의에 대해서 잘못 생각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문제는 그런 생각이 반쪽짜리 진실이라는 것만이 아니고 그런 식의 무시와 조롱이 반복되다 보면 극단주의적 포퓰리스트들이 득세를 하게 된다는 것. 나아가 공동체가 파괴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이 주장은 이 책에서 아주 자주 반복되고 있어요. 실제로 한동안 세계에는 미국의 트럼프나 프랑스의 르펜 같은 극우 포퓰리스트들, 또 브렉시트 같은 정책을 지지하는 결과를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저자는 여기에 오랫동안 능력주의 이데올로기에 의해서 자신들이 무시당하고 억눌려 왔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분노가 담겨 있다고 진단합니다. 책엔 이런 문장도 있어요. 능력주의에서 중요한 건 모두가 성공의 사다리를 오를 평등한 기회를 가져야 한다는 것이다. 그 사다리의 단과 단이 얼마나 떨어져 있는지는 문제가 안 된다. 능력주의의 이상은 불평등을 치유하려 하지 않는다.
불평등을 정당화하려 한다. 그럼 어떻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요? 저자는 이 능력주의가 가져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 학력주의 타파를 찾습니다. 이 책의 맨 앞에서 살펴봤듯이 학력주의는 오늘날 능력주의를 떠받드는 중요한 기둥이니까요. 학력주의 또는 우리말로 학벌주의가 가져오는 문제도 적지 않습니다. 본문엔 이런 내용도 있어요. 능력의 전장에서 살아남은 이들은 승리자다. 그러나 상처 입은 승리자다. 나는 그 사실을 내 학생들을 보고 알았다. 그들은 오랫동안 불타는 고리를 뛰어 통과하는 일을 거듭해왔고 그 습관을 쉽게 버리지 못한다. 많은 아이들이 아직도 분투하고 있다. 생각하고 탐구하고 나는 누구며 나는 무엇을 해야 가치 있게 살아갈 것인가를 숙고하면서 대학 생활을 보내지 못하고 싸우고 또 싸운다. 놀랄 만큼 많은 아이들이 정신건강에 이상을 겪고 있다. 하버드 대학에서도 학력주의가 학생들의 정신을 망가뜨리고 있다는 말입니다. 오늘 젊은 세대들이 종종 놀랄 만큼 이기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경우들이 있죠. 어린 시절부터 이런 능력주의, 학력주의에 길들여져 왔기 때문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장애를 가진 학우가 시험을 볼 때 시간이나 공간상의 편의를 제공받는 걸 불공정하다고 여겨요. 사회적으로 소외받는 사람들을 위한 입시 전형으로 입학한 친구들을 온갖 종류의 그 멸칭으로 조롱하는 사이코패스적 사고방식을 보이는 게 그 결과죠. 저자는 아예 대학 입학 시험을 창의적으로 바꾸자고 제안을 합니다. 지금은 시험을 봐서 위에서부터 하나씩 이렇게 잘라 나가죠. 그런데 그렇게 하지 말고 우선은 시험을 봐서 일정한 기준 점수, 그러니까 이 대학에서 공부를 할 수 있는 기준 점수에 이르지 못한 사람만 탈락시키고 그 통과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일종의 추첨, 제비뽑기 같은 그런 방식으로 입학자를 선발하자는 거죠. 쇼킹하죠. 애초에 어차피 시험 점수 몇 점을 더 얻었다고 해서 우수하다는 의미는 없습니다. 93점 맞은 아이나 91점 맞은 아이나 공부하는데 얼마나 차이가 나겠습니까? 그러니까 일단 기준 점수를 넘었다면 충분히 학업을 지속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저자는 말합니다. 물론 이 기준 점수를 얼마로 할 것인가를 두고서 논의가 충분히 필요할 겁니다. 근데 문득 이 책을 읽으면서 우리나라 대입시험인 수능이 떠올랐거든요. 이게 정식 명칭이 수학능력시험이잖아요. 수학능력, 그러니까 공부를 계속할 수 있는 능력을 체크한다는 말인데 그러면 이 시험 자체는 공부할 수 있는 능력이 되는지만을 체크하는 자격 시험이 되어야 되는데 우리나라에서는 또 그렇게 되진 않고 있어요. 그러니까 보다 근본적인 해결책은 이 경제적인 지표로만 사람의 자격을 평가하는 현재 기준과 사람들의 관점을 변화시키는 일일 겁니다. 저자는 일의 존엄성을 회복시키고 경제 지표를 얼마나 상승시키느냐가 아니라 이 사람이 얼마나 공동체에 유익한 일을 하느냐에 따라서 사회적인 인정을 받을 수 있게 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예를 들면 GDP 수치는 높이지만 실제로는 어떤 것도 생산하는 게 아니라 그냥 돈이 게임장 안에서 도는 것뿐인 금융업계 종사자들 또는 주식 투기 수익 이런 것들에는 좀 더 적극적으로 높은 세율의 세금을 매겨야 된다는 거죠. 그럼으로써 그 분야에 대한 사회적 인정 수준을 낮추는 겁니다. 책에는 나오지 않지만 대신 공동체의 필요를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 예를 들면 위험을 무릅쓰고 사람들을 구조하는 구조사들, 소방관들의 대우를 지금보다 훨씬 높이는 겁니다. 월급도 한 3배로 높여주고 복지 혜택도 훨씬 더 많이 주는 거죠.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 사회가 다른 사람을 위하는 일을 하는 사람이 정말로 좋은 사람이구나, 가치 있는 일이구나, 이런 것들을 인식하게 사회적 인정 수준을 높여주자는 겁니다. 물론 이런 식으로 세제를 개편하거나 사람들의 인식을 바꾸는 것 쉽게 되지는 않을 겁니다. 특히나 전 국민이 빚을 내서 투기에 빠져 있거나 부동산 투기에 뛰어들지 못해서 안다라는 절망적인 어떤 나라에서는 더더욱 힘들 겁니다. 1점이라도 내가 얻은 것이라고 악착같이 붙들고서 싸우려는 젊은 세대에게서 이러한 변화가 자연스럽게 나타날 것 같지도 않습니다. 너무 부정적인가요? 하지만 우린 뭔가를 시도해야죠. 받은 것에 감사할 줄 알고 지금 내가 누리고 있는 것을 위해 힘쓰고 애쓴 사람들의 그 수고를 인정함으로써
우리 사회가 연대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을 만들어내지 못한다면 결국 우리 사회는 조각조각 찢어져서 침몰하게 될 겁니다. 요새 많은 그 디스토피아적 영화에서 나오는 미래의 암울한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될 수도 있다는 거죠. 능력주의는 공정한 게 아닙니다. 애초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능력의 상당 부분은 우리의 선택이나 노력과 상관없이 받은 거죠. 여기엔 경제력뿐만 아니라 건강, 지능도 포함됩니다. 이런 것들은 영어의 기프트에 해당됩니다. 선물이죠. 우리가 받은 것이라는 말입니다. 책 말미의 한 구절을 한 번 더 읽어드리고 마치겠습니다. 대체 왜 성공한 사람들이 보다 덜 성공한 사회 구성원들에게 뭔가를 해줘야 하는가? 이 질문에 대한 해답은 우리가 설령 죽도록 노력한다고 해도 우리는 결코 자수성가적 존재나 자기 충족적 존재가 아님을 깨닫느냐에 달려있다. 사회 속에 우리 자신을 그리고 사회가 우리 재능에 준 보상은 우리의 행운덕이지 우리의 업적덕이 아님을 찾아내는 것이 필요하다. 오늘은 마이클 샌델 교수가 쓴 공정하다는 착각이라는 책에 대해서 간략히 소개해 드려봤습니다. 내용이 어떻게 좀 흥미가 생기시나요? 흥미가 생기신다면 바로 책을 구입하셔서 한번 읽어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리고 이번 여름에 우리 구름책방에서 이 책을 함께 읽는 그런 영상을 제작할 텐데요. 그 영상에도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